네, 오늘 이렇게 온라인 북토크에 참여해 주신 감사한 분들께 2023년 새해에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가득 얻으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온 힘을 다해서 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다가 이제 퀴즈를 한 2개 정도 낼 건데 선물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예, 또 제가 맨 처음에는 책을 인증해 주시는 분들 뭐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겠다 했었는데, 책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이렇게 참여해 주신 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참여해 주신 분 모두 중에 이제 추첨해서 3분께 예, 선물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각자 좀 써보는 시간을 제가 가질 건데요. 그래서 종이 한 장이랑 뭐 볼펜이든 연필 필기구 하나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고민들이 있으세요? 뭐 누구나 삶의 고민 힘든 거 누구한테나 다 오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제가 대학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학생들 상대로 강의를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돼서 20대들의 고민을 네이버 폼으로 제가 받아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20대라고 하지만 사람들의 고민은 다 거기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다 20대 언저리 아니신가요, 나이가? 뭐 20대니까 제일 취업 고민이 많던데, 취업이라고 해도 이제 앞으로 나이가 어떻든 간에 내가 뭘 하고 살면 좋을까, 뭐 그런 고민들은 다 하시니까 고민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민이 있고 힘든 순간에 제가 이제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프라인 강의보다는 온라인이 제가 좀 더 편한 느낌이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제 책을 좀 읽으셔서 제가 휠체어를 왜 타는지 뭐 대부분 아실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등교하는데 날벼락 같은 사고를 겪었죠. 갑자기 건물에서 떨어지는 간판을 등에 맞아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중증 장애 휠체어를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서지도 걷지도 뛰지도, 게다가 내부 장기나 감각 이런 것들도 다 상실해서 대소변 감각까지도 다 없어졌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하필 나야? 휠체어를 타고 어떻게 평생 살아란 말이지? 남들은 정말 다 아무렇지 않게 다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만 왜 이렇게 꼬이고 힘든 걸까? 그런 생각에 이제 세상을 원망하고 좌절만 했었어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도 힘든데 대소변 실수하게 됐을 때 정말 수치스럽고, 내가 인간으로서 살 가치가 있나 하는 생각까지도 들었거든요. 죽고 싶은 순간도 정말 많았고요. 사실 지금도 대소변 실수는 하게 되면 정말 당황스럽긴 해요. 근데 이제 지금은 훌훌 털어버리는 연습을 많이 해서 아무렇지 않은 정도까지 되긴 했거든요. 물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 근데 이제 10대 후반, 20대, 30대 이렇게 숱한 방황이랑 좌절의 시간을 겪으면서 제가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었죠. 그랬던 때에 이제 아는 분이 이 책을 권해주셨어요. 하루아침에 이 사람도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왼쪽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고 나머지는 싹 다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왼쪽 눈꺼풀을 깜빡여서 2년 동안 20만 번 이상 깜빡여서 이 책을 썼다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을 출간하고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났대요. 흘러내리는 짐을 삼킬 수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남기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 즈음에 막 죽고 싶고 이럴 때 겪은 일이 저를 엄청 사랑해 주신 할아버지 그리고 고모부 그 두 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유언 한마디 못 남기고 그렇게 두 분이 돌아가셨고 뭐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서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작년에 코로나 4차 백신 맞으시고 저희 막내 고모 돌아가셨고요. 그 즈음에 이태원 참사 정말 무고한 젊은 청춘들이 많이 희생됐죠. 네, 또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척수 장애인 동생이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저보다 1살 어린 애였고 정말 천사 같은 심성을 가진 멋진 아이였는데 폐혈증이 아마 온 것 같아요. 갑자기 쓰러져서 1달도 안 돼서 비보를 들었거든요. 이렇게 죽고 사는 건 우리 힘으로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간판을 8m짜리 거대한 간판이어서 바로 맞았으면 즉사했을 건데 그게 땅에 한번 떨어지고 저를 덮쳐서 살아있잖아요, 제가. 그 우선 살아있으니까 무조건 살아야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희망, 용기 충전 메시지 첫 번째는요. 제가 이 내용은 책에 제가 생각해도 좀 잘 쓴 것 같은데 언젠가 목숨이 다해 한 주가 되어 흔적도 없이 떠날 세상이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아름다운 건 살아있다는 그 이유뿐이다. 종이에 1번 1 이렇게 쓰시고 이걸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조금 길긴 하지만 아니면 이 끝에 부분만 쓰셔도 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건 살아있다는 그 이유뿐이다. 죽으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애가 공부를 좀 못해도 돼요. 뭘 좀 잘못해도 돼요. 실수 좀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애들이 살아있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좀 잘 못해줘도 괜찮아요. 살아있잖아요. 근데 때론 살아있는 게 좀 속 터지긴 하죠. 예. 내가 뭐 별로 하는 거 없고 없는 것 같고 하찮게 느껴질 때라도 지금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면 이제 다른 상황에도 감사할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왕 사는 거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죠. 이제 그 방법 두 번째를 이야기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장애인이 된 후에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생활해보자. 막 그렇게 하고 열심히 지냈어요. 근데 대소변 실수가 오고 뭐 그러면 집 밖에 나가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 싫고 또 용기를 내서 친구들과 뭐 식당에 갔는데 옛날에는 진짜 휠체어 탄다고 식당 주인이 못 들어오게 한 적 꽤 많았었거든요. 그런 사회적 편견과 뭐 또 휠체어 갈 수 없는 시설 뭐 지금도 아직은 많지만 극복한 듯 했다가 좌절했다가 그걸 계속 반복하는 시간이었어요. 사실 지금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인생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한 10년쯤 됐을 거예요. 제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는 내 생각, 마음가짐을 바꾸면 행복해진다. 종이 두 번째 이라고 쓰시고 내 생각, 마음가짐을 바꾸면 행복해진다.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번 생은 망한 생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마음가짐을 바꾸니까 휠체어를 타는 중증 장애인인데도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는데 뭐가 좋을까요? 이거 뭐 책에서도 제가 좀 말했던 거라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저의 기대치가 완전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아있다, 지금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뭘 하든 칭찬해 주세요. 그전엔 뭐 공부 잘했으면 뭐 좋은 직장 취직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기대들이 없어진 거죠. 저희 남편도 제가 이제 휠체어 타는 걸 알고 결혼했으니까 저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집안 살림이나 그냥 육아를 그냥 군말 없이 해주는 편이고요. 저희 애들도 연년생인데 몸이 불편한 엄마를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자라서 엄마가 많은 걸 뭐 해줄 수 없다는 걸 알아서인지 스스로 하는 게 참 많아요. 다른 애들보다. 6살, 7살 때 어린이집 둘이서 그냥 걸어갔고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는 제가 아침에 깨우지도 않거든요. 그냥 알람 듣고 알아서 일어나서 식탁에 챙겨놓은 거 알아서 먹고 알아서 시간 맞춰 학교를 가요. 지금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것들이 제가 휠체어를 타니까 다 그게 좋은 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만 밝게 웃고 그리고 먼저 인사만 해도 아, 저 몸이 저렇게 불편한데 마음가짐은 정말 정신은 건강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봐주더라고요, 저를. 그런 게 다 좋은 점인 것 같고요. 마음가짐만 바꿔도 내 장애가 더 빛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네. 날씨가 아무리 날씨가 맑고 화창해도 우울할 수 있고, 아무리 흐리고 굳은 날에도 행복할 수 있는 건 내 생각, 마음이라는 거죠. 휠체어 타면 또 뭐가 좋은 점 있을까요? 전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그 코로나 심할 때 선별진료소 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분은 서서 몇 시간씩 기다려서 뭐 대기해야 되는데 저는 의자 항상 들고 다녀서 편안하게 앉아서 대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장애인 복지 혜택 옛날엔 좋지 못했고 지금도 부족한 건 있지만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뭐 통행료 무료로 해주죠. 반값 해주죠. 전기세 할인해주죠. 주차비 할인해주죠. 제가 사실 이렇게 공무원이 된 것도 이 중증장애인 특채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면요. 맨 처음 태워주죠. 유료 좌석 공짜로 태워주죠. 또 저는 생각보다 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도 조금은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휠체어 타서 좋은 점도 참 많습니다. 이게 동전의 앞뒷면처럼 장점, 단점이 분명히 모든 일은 다 있습니다. 그 2번 아까 쓰신 거 밑에다가 자신의 단점 아니면 부정적 상황을 장점 그리고 좋은 상황으로 긍정적 상황으로 바꿔보는 거 한 번만 해보시겠습니다. 뭐 만약 생각나는 게 없으시면 뭐 코로나가 와서 좋은 점? 뭐 이런 거 해봐도 되고요. 네, 모든 일은 동전의 앞뒷면이 있듯이 장단점이 다 있다는 거고요. 자, 다 쓰셨으면 이제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 메시지를 하려니까 저는 제가 여행을 너무너무 너무너무 좋아해서 여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치고 나서 이제 거동이 불편해진 저를 위해서 저희 아빠가 빚을 내서 차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 첫 차를 타고 20살 때부터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돌아다니고 여행 가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용돈 20만 원 갖고는 턱도 없는 거예요, 기름값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벌어야죠. 그래서 20대 이제 대학 시절에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네. 몸으로 하는 뭐 식당 서빙이나 아니면 뭐 막일 이런 건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 제가 할 수 있겠다 싶은 건 그냥 뭐든지 했거든요. 뭐 책에 조금 다 나오긴 하지만 하루 종일 도로변에 휠체어 타고 앉아서 차 대수를 막 세는 교통량 아르바이트 조사, 그리고 아파트 집집마다 벨 눌러서 화장품 반품 판매도 해봤고요.
그리고 대구 동성로 시내 상점들 찾아가서 설문지 좀 해주세요. 이런 설문지 알바도 해봤고, 중고차 딜러도 해봤어요. 근데 한 대도 못 팔았고. 네, 뭐, 그리고 인터넷으로 광고 올리는 거, 자소서 이력서 대필, 그리고 뭐 홈페이지 제작, 그다음에 영한 번역. 한영은 안 돼도 영한은 사전 찾아가면서 했었거든요. 학습지 알바, 컴퓨터 과외라든가, 뭐 정말 휠체어 타고 할 수 있을까? 제가 좀 겁이 없는 성격이긴 하지만 저라고 왜 하기 전에 두려움이 없겠어요. 근데 희한하게 막상 하잖아요. 그러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다 할 수 있더라고요. 이후에도 이제 30대 초반까지 또 수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일하다 여행 다니고, 일하다 또 조금 갈 돈이 모이면 여행 가고 막 이랬거든요. 일도 누군가 해볼래 하는 거는 거절하지 않고 다 했고요. 그리고 구인 광고 같은 것도 늘 찾아보고 막 해서 컴퓨터 회사, 뭐 컴퓨터 강사, 장애인 체육회 사무직, 보험회사 콜센터, 홈쇼핑 콜센터, 리더십 교육회사, 뭐 교육 진행, 교육 강사, 홈페이지 제작, 그리고 초, 중, 등 영어 학원에서 제가 애들 휠체어 타고 판서해가면서 가르친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20대 중반에 부모님부터 독립도 했었고요. 휠체어를 타고 할 수 있을까 싶어도 막상 해보면 다 할 수 있더라고요. 네, 세 번째 종이에 3하고 적으신 다음에 막상 해보면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했는데 여러분도 당연히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인생에 정답이 어딨어요. 각자 상황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나이가 어떻든 뭐든 배우고 뭐든 닥친 대로 해보시면 막상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대부분이에요. 막상 해보면 진짜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했던 일들도 모두 인생의 밑거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 삶의 방향이나 삶의 의미도 찾아지더라고요. do nothing, and nothing happens.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명언도 있죠. 네. 제가 지금도 정말 좋아하는 여행을 그때 20대, 30대 때 숱한 방황과 좌절을 겪으면서 그래도 여행을 했던 게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여행도 좋고 뭐 안 가본 곳 좀 없을 정도로 많이 다녔는데, 좀 해외여행을 특히 좋아하는 이유는 아주 낯선 곳이잖아요. 철저히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서 뭐 힘든 일 거기서 계속 생기죠. 근데 그 힘든 상황을 해결해 나가면서 내면의 자존감이 높아지더라고요. 특히 저는 혼자 하는 여행이 사람을 참 성숙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휠체어를 타고 처음으로 갔던 여행이 홍콩 여행이었어요. 네. 그 혼자 가서 이제 짐을 휠체어 뒤에다가 2개를 걸고, 그리고 허벅지 위에 짐을 하나 올리고, 그다음 목에 2개 걸고, 그렇게 갔었거든요. 그렇게 가면서 제가 7월 중순에 홍콩을 가가지고 짐을 그렇게 걸고 메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몰골이 말이 아니니까 길을 물어보는데 거지 취급도 받고, 네, 서러워서 울기도 하고 마지막 날은 디카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막 그 디카 찾느라고 헤매고 한다고 마카오 공항으로 가는 배도 놓쳤어요. 그런데다가 비행기도 놓칠 뻔했죠. 그랬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슬기롭게 잘 헤쳐서 한국에 잘 왔잖아요. 여행 고작 3박 4일 했어요. 근데 난 뭐든 이제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 자존감이 엄청나게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그 뒤로 이제 혼자 아니면 지인, 가족, 친구들과 24번, 그리고 20개국을 여행을 했고요. 그 영상을 제가 좀 준비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용기충전소 소장 현애 박혜정입니다. 제가 1998년부터 24번의 해외여행으로 20개국을 여행을 했는데요. 휠체어 타고 혼자, 그리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지인과 동생들과 이렇게 많이 여행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행했던 사진들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해외여행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아주 낯선 새로운 환경에서 네. 네. 제가 뭐 이렇게 여행했던 얘기 조금 보여드렸고, 그 미국에서 조금 지낼 때 혼자 또 가가지고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왔었거든요. 예, 그 영상입니다. 이건 더 짧아요. 네. 제가 이렇게 휠체어 타고 하반신이 마비인 상태에서 스카이다이빙을 도전하고 나니까 아시겠죠? 자신감이 어느 정도 생기는지. 예,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하고 또 새로운 환경에서 힘든 여정을 이겨내니까 스스로가 뿌듯하고 대견하고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좀 좌절을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이 내면에 굳건하게 생기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슴 아래로부터 마비거든요. 몸의 3분의 2가 마비인 저 같은 사람도 하는데, 네, 더 힘찬 열정과 젊은 마음을 가진 여러분은 분명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예, 비교가 보통 안 좋은 거라고 하죠. 남과 비교해서 자책하고 내 신세를 한탄만 한다면 비교의 부정적인 효과죠. 그런데 저 사람도 했는데 나라고 왜 못해? 라고 마음 먹고 그냥 본인한테 맞는 거 뭐든지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비교의 긍정적인 효과가 되는 거죠. 예,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상황에서 지금 당장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일을 5가지, 뭐 5가지 다 못 채우시면 3가지만 하셔도 됩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건데 두려워서 혹은 무서워서
뭐 또 귀찮아서 계속 미루거나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걸 최대한 빨리 해보려고 적는 겁니다. 제가 버킷리스트도 작성을 해보시라고 좀 권하고 싶은데요. 뭐 그건 지금 하셔도 되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이미 버킷리스트를 많이 작성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전에 이제 그 장 도미니크 보비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제가 20대 때 버킷리스트를 책 쓰기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버킷리스트를 이제 작년에 20여 년이 넘어서야 이뤘는데 글쓰기에 제가 중요성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작가가 되게끔 글을 쓰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메모, 끄적이는 거. 그것만 해도 글쓰기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솔직히 제가 2005년, 뭐 2003년 이때 여행을 어떻게 다 기억해서 책에 썼겠습니까? 그때 여행 혼자 가가지고 밤에 혼자니까 뭐 끄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메모, 그리고 사진, 그런 걸로 다 살아나더라고요. 그 글로 쓰면, 그러니까 말로 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글로 쓰는 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정말 크거든요. 지금 당장 할 것도 자꾸 쓰고요. 그리고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 뭐 조금 엉뚱하고 거창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써보시기만 하면, 네, 여러분이 원하는 일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네,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얘기를 잠깐 했지만, 인생에 정답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게 답이죠. 잘 나가는 대기업인들, 극심한 스트레스로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그냥 그만둔다. 그럼 인생이 망하나요? 뭐, 제 생각에는 요새 이제 직업도 크게 앞으로는 의미가 없어지는 세상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정해진 답도 없고, 내가 하는 게 답이죠. 하고 싶은 일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앞에도 자꾸 여행 얘기를 했었지만, 여행은 가고 싶으면 그냥 거의 바로 예약을 해버립니다. 예, 뭐 코로나 시국이라 저도 이제 해외를 3년 가까이는 못 갔는데, 재작년에 제주 한 달 살기 했었고요. 그리고 뭐 울릉도도 가고, 포항, 통영, 거제, 경주, 인천, 경기도 뭐 가고 싶으면 그냥 갔어요. 얼마 전 그 척수장애인 아는 동생이 죽었다 했잖아요. 너무 슬프고 제가 우울했었는데 그 동생 죽는 거 보니까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진짜 더 하고 싶은 거 더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다음 주에 떠납니다. 애들하고 저하고 사이판 한 달 살기 하러 떠납니다. 전 저하고 애들하고 지금 너무 신나요. 예, 남이 시키는 대로 남 눈치 보면서 살지 마세요. 남이 내 인생 살아줄 것도 아니잖아요. 뭐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없이 방황하면서 뭐 돈 좀 모으면 여행 다니고 했던 저의 20대, 30대는 원하는 대로 해볼 거 다 해보고 살아서 별로 후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은 실패는 있지만 후회가 없더라고요. 또 내가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은 정말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에 한번 적어 주시겠습니까? 인생 뭐 있나? 일단 하고 보자. 그리고 동그라미도 치고 별표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은 분명히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잘하고 있고, 잘 해낼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어도 힘들지 않고, 마음이 있는 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신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남, 그리고 남한테, 나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 어떤 것이든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 생기시면 일단 하고 보세요. 인생 뭐 없거든요.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네. 하고 싶은 일 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되고, 까짓 거 뭐 해보면 되고, 해보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그리고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내 인생도 좋아지면 되는 거지.
네. 여러분의 멋진 인생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2023년은 여러분이 이제 시작할 차례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